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 의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북한 해커들이 챗 GPT를 위장 취업에 사용하다 오픈 AI 계정을 삭제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서울 명동 상권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동 현장을 찾아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태를 점검했고요. 그래서 달라진 이 K관광의 트렌드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면 시간이 세계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 불면증을 방치하면 치매가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고 하는데요. 잘 자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도 하죠. 그 역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해킹 사건이 바로 북한 해커들의 소행이 아니냐, 이런 추측에 지금 힘이 실려가고 있죠. 네, 전문가들이 최근에 지금 바이비트라고 두바이에 있는 회사인데요. 하루 거래량이 50조 정도 되는데 하루에만. 네, 하루에만. 근데 거기에 2조 원이 넘는 돈을 북한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라자루스라는 그런 범죄 조직이 했다. 이거 정보경찰국 소속으로 돼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정이죠. 외신의 추정 보도예요. 아직 네네.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아닌데 추정 보도고 이 정도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최대 사실 최대가 언제였냐면은 2016년 21년도에요. 폴리네트워크라는 데 했을 때 그때가 6억 달러 정도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거의 2배가 넘는 이 암호화폐를 이번에 해킹을 했고요. 방법은 참 희한합니다. 안에 들어갔다는 계좌, 오프라인 계좌에 들어가서 그걸 나눠 갖고 다시 만든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지만 이걸 또 지금 현금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4천 건 정도를 남겨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발각이 된 상황인데요. 야, 이건 자, 이걸로 뭐를 했을까가 사실은 제일 궁금한 상황이죠, 지금. 네. 한마디로 북한 해커 그룹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 전문가들은 북한 해커 그룹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해킹의 배후 바로 북한의 정찰총국이 아니냐. 이거는 추정이 아니라 사실 공인된 사실 중에 하나죠. 네, 공인된 사실이 하나일 수밖에 없고요. 라자루스라는 게 이제 그렇게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몇 번 우리가 이거를 이 사건에 정황이 이를 수 있는 그런 전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라자루스에 당한 게 뭐냐면 법원 전산망에 들어가서 18,000명의 개인정보 빼내서 돌렸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미일이 지난달에 공동성명을 해서 지난해 6억 달러 정도를 여기서 했다는 얘기도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갔을 때 과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미루어짐작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물론 추정입니다. 추정인다면 네.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잡아내야 되는 아주 넘버원 프라이어티를 가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로 알려진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네. 역사상 최대의 가상화폐 해킹 탈취 사건에 의혹 사건에 지금 개입이 된 걸로 보이는데 네. 현금으로 이걸 세탁하려다가 걸렸고 그 돈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현금 세탁하는 과정에서 요거는 이제 분산을 해서 여러 군데 넣었다 뺐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에서 가장 지금 현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핵무기 개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에 지금 쓰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고요. 이 작년에도 보시면은 6억 달러 이상을 지금 한미일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 나오면은 해킹을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용도로 지금 돈은 쓰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이 정말 이 해커들이 중요하다. 꽝꽝 좀 양성해라라고 했던 이유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마약, 담배, 무기, 밀매들이 이게 길이 막히고 이게 좀 힘들고 하니까
일찌감치 이 해커들을 키운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한 번 했다 그러면 단위가 저렇게 천문학적입니다. 구글이 세계 사이버계의 4대 위협, 빅4, 뭐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기에 지목한 나라들의 명단에 북한이 딱 들어가 있죠? 네. 4대 국가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은 자기네들이 제재를 받았다든가 이런 걸 회피하는 상황, 그다음에 또 뭐 다른 랜섬을 이제 돌리는데 유일하게 북한만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를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사이버계에서 위협적인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맞느냐? 뭐 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데는 불법 활동에 쓰지만 여기라고 해서 직접 거래소는 뭐 타격을 지금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의 전체 생태계에 굉장히 제일로 위험적인 요소가 지금 뭐 북한이 하고 있는 이런 해킹들이고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지금 뭐 이더리움을 이제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만은 비트코인도 3% 이상 뭐 출렁거리는 그러한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자, 이거는 진짜로 세계적인 공조가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해킹 공격으로 뭐 지갑이 털렸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그때마다 세계 그 비트코인 시장까지 막 출렁인다는 거잖아요. 2% 3% 움직이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다른 이 사건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큰 파장을 갖고 오는 게 이거고요. 또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도 지금 뭐 북한은 분명히 많은 자금들을 지금 뭐 획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북한의 해커들 이것만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세계적인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인 챗GPT를 위장 추업에 활용한다, 뭐 악용하는 거죠. 이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이력서라든 이거를 미국이나 EU 쪽에 지금 위장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생성형 AI로 해서 허위 이력서나 프로필을 생성을 합니다. 저게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주죠. 그러면 그것을 그 안에 있는 네트워크 플랫폼에서요, 자기네들이 또 거기 접속해서 계속 얘기를 달면요, 저게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력서가. 가짜 이력서가 나오는군요. 그러면 가짜 이력서가 나오고 거기에 그것을 맞춰서 서구 기업에 지금 위장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거 보고서 이제 연락을 하는 데가 뭐 왕왕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력서가 너무 완벽하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 거기에 취업에 어떤 그 뭐 총책을 지는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친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 개인 정보를 빼내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 같은 범죄들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이력서가 통과되면 원격으로 또 면접을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 해커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걸. 충분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 세탁이라든가 이런 건 뭐 정보를 싹 빼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넣고 이러는 굉장히 악용하는 온라인 프로필부터 뭐 모든 게 완벽하니까 이거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네. 자, 이 개인정보 빼내기 하면은 북한보다 한 수 위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최근에 그 가성비 높은 딥시크를 이용한 정보 유출 가능성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일단 계정을 차단했죠. 그래서 이 딥시크와 각종 이커머스 뭐 많잖아요. 뭐 알리니, 뭐 테무니, 쉬인이 뭐 많이들 사시는데 이런 것들을 통한 개인 정보의 유출 우려 커지고 있죠? 커진 게 아니라 이제 커진 상태가 아니고 좀 발견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딥시크의 모회사가 바이트다인스거든요. 거기에 모든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제공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딥시크에 이제 줬을 때는 딥시크 내에서만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 테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본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주소, 전화번호, 문자 이런 것들을 다 개인정보들이 국외로 이전하는 지금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도가 안 미치는 이런 데서 정보가 팔리고 정보가 누출되는 부분들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가려고 그러면 국가 사이버 안보에 대한 기본법 빠르게 나와야 되거든요. 10년째 잠자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저런 것부터 빨리 통과는 시켜야 되겠다 싶어요. 그럼요. 이거는 지금 또 지금 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도 지금 19억 원의 지금 과징금 뭐 이때도요. 고객 정보 유출한 걸로 지금 된 거거든요. 바로 이거는 엄단에 처해야 될 개인 정보입니다. 네. 저게 도대체 왜 10년째 국회에서 먼지가 쌓여가고 있는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미국을 방문한 최태원 회장 등 우리 경제사절단 26명이 어렵사리 면담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아니 이게요. 이제 우리나라 26분이 이제 경제사령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모든 하든가 또 앞으로 지금 나올 관세 뭐 이런 것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미국의 로비스트를 이제 고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 일정을 짜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첫날 뭐를 하려고 그랬냐면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 NSC의 관계자 면접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미 도서관에서 갈라 디너를 하려고 했는데 다 이거 무산되는 뭐 정도의 이런 목표를 갖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캔슬이 된 거고 캔슬입니다. 두 번째 러트닉은 만나기 직전에 취소했대요. 취소하고 거기에 사실 재무부 차관과까지 만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공화당 내로 큰 회의가 있었고요. CPEC이라고 그러죠? 네, CPEC이라고 해서 보수 정당 대표회의를 가는데 거기 공화당 사람도 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연 우리나라 이 자본 로비스트들이 잘했느니 뭐랬느니를 떠나서 이렇게 우리가 홀대를 받아야 되는 그런 70년 동맹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트닉이 네. 그나마 야 70년 동맹 이렇게 홀대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다들 절반 정도는 다음 일정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간 그날 그렇죠. 30분 만나줬는데 거기서 10억 달러씩 각각 내면 익스프레스 태워주겠다. 그거 뭔 소리예요? 이제 익스프레스 태워주는 거는요 환경 안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빼주겠다는데 자 급행료군요, 그러니까. 네, 러트닉이 어떤 친구냐면은 뭐 상무장관 사실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셌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뒷배가 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29살에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CEO가 되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완전히 기고만장해갖고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26분의 경제인들을 줬다 놨다 하고 그냥 거기서 농담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의 어떤 한 일상을 본 것 같아서 찝찝합니다. 네. 자, 바로 이 같은 날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첨단 산업 투자의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러트닉이 익스프레스 말한 거하고 둘 다 빠른 거잖아요. 예. 일맥상통하는 거죠. 하는데 하나가 더 붙었어요. 첨단 산업 투자 시 환경 검토를 빠르게 해주겠다가 이 뜻입니다. 거의 안 하고 통과시켜주겠다. 네, 들어오면 거긴 물, 그다음 공기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제재가 있는데 10억 달러 이제 내라. 근데요,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 8년간 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얻었던 우리 흑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 76%를 미국에 다시 재투자했거든요. 왜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왜 이런 걸 가지고 진짜로 한판 승부를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진 것도 지금 잘 관리 못하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네. 자, 이 냉엄한 미국과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이미 이렇게 시작이 됐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홀대 이상의 푸대접은 각오해야 한다. 그런 냉엄한 그 한 단면을 지금 저희가 경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TV 예능들이 요즘 많은데 등산하는 외국인 관광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높아진 물가 때문인지 정말 등산이 좋은 건지 이유가 지금 궁금합니다. 한국인처럼 산 타고 오이 먹고 내려와서는 막걸리도 마시는 일이 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등산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즈케이크? 오이 치즈케이크. 오이? 식물의 뿌리 이렇게 구이로 만든 거래. 근데 너무 맛있어. 산에 가서 오이 잘라서 먹으면서 아 시원하다. 이거는 뭐 완전히 한국 관광이거든요. 한국 등산. 저도 이 외국인 관광 예능 프로에서 이런 모습들 자주 봤는데 자 이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특히 서울은요, 산자 붙은 지명이 24개나 있어요. 그래요? 24개의 산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유수한 수도들은요, 다 항구를 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전체를 보기가 힘든 것이 다른 나라의 수도인데, 우리나라는 뭐 산에 올라가시면 북한산, 도봉산, 남산, 수락산 이렇게 올라가시면 600년 역사가 그대로 보이는 그러한 다른 나라와 굉장히 틀립니다. 그다음에 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건 전철 타고서 산에 입구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 한국이라는 거죠. 뭐 아차산도 있고 뭐 산역이 예, 많아요. 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악산역도 있고. 예, 뉴욕 같은데 뭐 파리 같은데 보려면 산에 가려면 4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600년이란 수도로서의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것도 전철 타고 가서 하는 이것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진짜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가면 꼭 등산해야 돼. 이것이 아주 폭풍처럼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풍부하고 또 외국인들은요 저렇게 가볍게 입고 한 200~300m 정도 되는 산을 오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일종의 트레킹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이른바 K등산이 이렇게 인기를 끈 배경에는 등산관광센터가 있다. 저희도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근데 저도 뭐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하이킹 투어리즘 센터라는 게 도봉산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면은 옷을 빌릴 수 있습니다. 옷도 빌려주고. 예, 근데 우리 한국에 등산을 하려고 생각하지고 않고 왔는데 그러려면 등산하려면 등산화도 있어야 되죠, 뭐 스틱도 있어야죠, 등산복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don't worry, 다 있다 예, 우리. 다 있다. 몸만 오세요. 네네. 그리고 한국의 600년 수도의 정경을 즐기세요. 이거거든요. 여기가 진짜로 우리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옷도 빌려줘, 신발도 빌려줘, 아이젠 뭐 그렇죠. 우비에 토시, 네. 캠핑 다른 의자. 근데 우리나라 산들이 뭐 몇백 미터 올라가는 게 아니고 200m, 300m, 3시간, 4시간이면 다녀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한테는 산도 아니에요. 산도 아닌데 가는데 복장 갖춰서 가고 보니까 올라가서 보니까 600년 고도의 전경이 보이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려오면 뭐 두부김치 있어, 그렇죠. 버섯구이 있어. 다 먹는 거죠. 네. 나 막걸리 한 잔 하면은 그거 사진 찍어서 자기네 나라에 보내면 뭐 따봉이 막 나오는 거죠. 네. 자,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 스타일 이것도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네 군데를 간다고 하는데 이른바 올다 아무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자, 어떤 거죠? 올리브영 다이소 아트박스 무신사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올리브영 다이소 아트박스 무신사입니다. 올다 아무입니다. 예, 올다 아무인데 여기에 가시면 여러분 아시면 여기는 편집샷이거든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갔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로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봐서 하던 것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로드샵에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안 갔다 오면 한국 안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여길 정도로 지금 인기가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가성비가 지금 뭐 만렙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하니까 네. 연세전보다 더 싸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옆에 보니까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들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고 이것에 한국의 토종 제품을 또 다시 이제 자기네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뭐 선물이라도 좀 사가야 되는데 한국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특히 화장품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데가 올다 아무가 되니까 여기 꼭 이제는 한국 관광에 아주 꼭 다녀야 될 그러한 장소로 지금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 올다 아무의 첫
번째로 우리 이 올리브영 특정 회사 이름을 말씀드려 안 됐지만 어쨌든 이 올리브영 K뷰티의 지금 선봉장이죠? 그렇습니다. 뭐 기초 화장품이라든가 로션, 마스크팩 이렇게 가는데 지금요 놀라운 게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하는 가장 1등 화장품이 불란서 제품이 아니라 한국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전 세계가 알아주는 K뷰티의 코스메틱이 됐고요.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100억 달러예요.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만 했는데 100억 달러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사요? 네, 올다모에 가십시오. 그래서 올리브영에 지금 가는 거죠. 그래서 K뷰티의 성지로 올리브영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올리브영 제품들 보시면요. 유명한 회사가 아닙니다. 80%가 중소 기업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잘 만들고요. 그다음 품질 좋은 거를 싸게 파는 게 관광 필수 코스로 갔는데 지금 더 이 화장품계에서 지금 대박이라 그런 거는 드디어 아까 미국과 일본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팔리는 것 중에서 제일 고비인 향수가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퍼퓸. 아, 예. 향수가 팔리면 이거는 이 뭐 뷰티계에서는 드디어 뭐 방점을 찍었다 그러는데 네. 한국 코리아 향수가 이제 인기를 얻어가는 그러한 시국까지 들어서 이거 몇 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수가 중요한 게 유명한 그 원작 소설과 영화까지 있었잖아요. 향수의 자존심은 유럽인데 향수를 사기 시작했다면 끝판왕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에 명동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 잘 간다는 이 올다아무들을 돌아봤다고 하네요. 직접 보시죠. It's good, right? It's one of the best-selling flavors too. Welcome to Korea. Yeah, we sincerely really appreciate your visit. So, how do you like Seoul? I love it. I love it. What is your favorite? Myeongdong. We hope you sincerely enjoy not only shopping but also K culture, including K food, K content. 네. 최상목 대행 영어 정말 또박또박 학교에서 배운 영어 하는군요. 최상목 대행이 현장 관계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말들이 있다고요? 그 지금요 2025 코리아 그랜드 세일 지금 뭐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하는데 올해는 좀 많은 그런 외국인들이 와서 진짜로 우리 관광 한국에 그리고 K 뷰티, K 컬처의 멋과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방한 관광의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온기를 확산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우리가 10월 달에 에이펙 회의를 지금 경주에서 개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국 서울에도 지금 다녀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의 뭐 기초를 탄탄히 하는 그러한 행보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이제 올다무 말씀드렸는데 이 두 번째 공시는 다이소입니다. 이름 때문에 그 일본 브랜드 아니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순토종 대한민국 브랜드입니다. 활약이 대단하죠? 네, 이거 뭐 순수 토종 한국 브랜드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사실 뭐 아신 다이소가 갖고 있던 거를 전부 다 여기서 한국에서 지금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이소 12층짜리 전체가 명동역점에 지금 가 있거든요. 저거 가보면 예술이에요. 예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면 유니클로 같은 것도 일본 록봉기에 11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세계 기록이죠. 오픈런을 하는데 그거보다 큽니다. 따라서 한국의 어떤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이런 문화의 앞장을 설 수 있는 이 명소를 여러분 꼭 가보셔야 되고요. 어쨌거나 여기 매출 순위는 한국 화장품이에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에 따라서 미용기기까지 지금 같이 나가고 있고요. 100억 달러 넘었다는 거는 뭐 반도체에 지금 거의 버금가는 그러한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K뷰티 이런 활약을 보입니다. 올다아무의 세 번째, 네 번째 안 얘기하면 좀 섭섭하겠죠. 아트박스와 무신사입니다. 구미 관광객 그러니까 주로 서양 분들 위주로
이 두 곳을 많이 찾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오프라인 매장의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KPSM이 체험 공간을 해서 가서 뭐 이렇게 마스크 해주고 하는 부분들을 이게 예약을 해야 되는데 진짜로 예약이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지금 가고 있고요. 아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굉장히 귀엽고 친밀감이 가는 그런 굿즈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강세를 띠는 그런 선봉장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한국관광 올해 유인촌 장관은 관광객 목표를 1,850만 명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 이상 2천만 명을 달성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최양호 원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면 품질이 세계 최하위권, 쉽게 말씀드려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부끄러운 기록이에요. 그리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왜 이렇게 잠을 못 이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푹 좀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요? 졸음운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면에 대한 문학 작품, 영화 참 많습니다. 잠 못 드는 밤, 불면에 어쩌고 저쩌고 참 많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권에 있는 게 거의 없을 텐데 그게 왜 하필 수면 품질 분야가 된 거죠? 너무 부지런히 살아서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도 네. 있고요. 이걸 이제 이케아라는 가구 회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저기 북유럽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가구가 왜 가구 회사가 이런 걸 조사하느냐 보니까 잠자는 데에도 가구가 필요하잖아요. 수면은 과학인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구 회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조금 그래도 산다는 나라 전 세계 57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이 또 1등이에요. 네, 제일 오래 잔다고 나왔어요. 아무 생각이 없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잠을 얼마나 자느냐, 잠의 질, 시간, 또 잠까지 들어가는 잠이 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또 수면의 흐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까지를 다 총괄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겼는데 그 수면 지수가 세계 평균이 63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59점. 거기서 어이구. 거의 꼴찌고요. 네. 수면 시간으로 치면은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4번째입니다. 그나마. 네, 가장 꼴찌가 일본이었고요. 일본이 그나마 우리가 일본 제쳤네요. 네, 일본, 이스라엘,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못 자는 나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푹 못 자게 하는 요소들. 네. 자, 어떤 게 있나요? 그 이케아에서 준비한 걸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우선 먼저 스트레스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제 불안 장애 이런 게 있다고 돼 있고요. 또 너무 많은 생각, 마지막으로는 불면증 이게 이제 잠을 못 자는 거라고 돼 있는데 스트레스가 많네요. 한국인은 좀 다릅니다. 한국인은 수면 장애가 가장 많았고 아하. 온도, 스트레스, 전자기기 사용이 전자기기 저게 이제 스마트폰하고 뭐 아이패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을 주로 꼽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저걸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응답한 사람들의 48%가 침대에서 휴대기기를 쓴다.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네, 다 쓰죠. 저는 안 하지만. 저도 가끔 봅니다. 네. 근데 이걸 나이를 조금 낮춰서 18세에서 24세까지를 봤더니 73%가 자기 전에 이걸 본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 직전까지 봐요. 그럼요. 그냥 머리 위에서 이게 떨어집니다. 그거 하다가 얼굴에 놓고 자는 것도 봤어요. 네, 얼굴로 떨어져서 네.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루틴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그렇죠. 루틴은 빨리 없애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흔히들 어른들 그러시잖아요. 잠이 보약이다. 뭐 밥이 보약이다. 우리나라 보약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이 이 불면증을 앓고 있다. 실제 그런가요? 실제로 한국 수면학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성인들의 18%에서 아니 15%에서 20%는 만성 불면증 상태다. 저 수치 저거 심각한 겁니까? 심각하죠. 네. 굉장히 심각하죠. 5분의 1이 잠을 못 잔다는 건데 엄청나게 심각하죠. 아, 예. 거기다가 만성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1개월 이상 잠자는 것이 어렵다라고 돼 있을 때 오는 거거든요. 입증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1개월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한 달을 잠 못 자야. 네, 이거 정말 미칠 노릇이거든요. 뭐 흔히 좀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더더욱이 겨울이 되면 날씨가 좀 건조하고 입이 마르면서 잠자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깔깔하죠, 입안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불면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이 불면을 계속 겪다 보면 인지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사람 못 알아보고 네, 기억력, 집중력 떨어지고 학교 가서 공부가 안 돼요. 꾸덕꾸덕하죠, 그냥. 회사 가서도 계속 자죠. 이거 그러니까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병든 닭 같단 말이 그래서 나와요. 거기다가 또 회사 가서 이러면 업무가 잘 안 되니까 뭐 혼도 나고 질책도 받고 이러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잠 잘 자는 거 중요하죠. 자, 그 중에서도 새벽잠 없는 분들, 뭐 흔히들 뭐 나이 들면 그거 없다 그러는데 꼭 그것도 아닌가 봐요. 이 알고 보면 새벽잠 없는 분들도 불면증인 경우가 많다고요. 불면증이 되는 거죠. 나이 들면서 이제 수면의 패턴이 변하는데 네. 우선 이제 중간에 자꾸 깹니다. 중도각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쭉 보면 그러니까 한 번에 푹 못 자고. 네, 쭉 자야 되는데 자꾸 깨고 그다음에 깊은 잠은 점점점 줄어들고 마지막으로 이 렘 수면이라는 게 있어요. 눈을 막 깜빡깜빡거리는 그러니까 램이 무슨 양이 아니고 REM이죠. 예, 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Rapid Eye Movement. 그래서 그러니까 눈 빠르게 눈이 자고 움직이는 있는데도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한다는 예, 거죠. 예. 그런 잠을 자게 될 때 우리가 기억을 저장하고 또는 뇌는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래피드 눈동자 이게 움직임. 예, 예. 이게 짧아지면 기억이나 내가 휴식을 하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그 다음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렘 수면을 잘 하려면 이게 또 수면의 맨 끝쪽에 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면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일정하게 자야 막판에 렘 수면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 저도 배웠습니다. 자, 이런 만성 불면증이 심해지면 이게 그냥 그치는 게 아니고 각종 질환이 생긴다고요? 당연하죠. 잠을 못 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뇌는 계속 깨 있는 상태니까 휴식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뇌가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서 우울증, 불안증, 거기다가 파킨슨병, 치매 원인까지 됩니다. 잠 못 자면 치매까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뇌 속에서 이 뇌가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들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인데 이건 깊은 잠을 잘 때 청소가 돼요. 아, 잠을 못 자면 남는다. 네, 잠을 못 자면 청소가 안 되니까 이게 남아서 기어있는 이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일이 생길 수 그러니까 있는 푹 거죠. 자야 그걸 싹 해소하는데. 그렇죠.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걸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인지 장애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뭘 자꾸 기억하고 그거를 다시 회복해내는 이런 이 장애가 자꾸 생기니까 기억력 떨어지고 집중력 떨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 치매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잠을 자면서 잠꼬대를 자꾸 한다든지 뭐 몸을 자꾸 움직인다든지 이런 분들이 노인분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파킨슨이나 이상 행동증하고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중간중간에 계속 좀 깨는 분들, 이게 이제 남성은 무슨 전립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 중간중간에 깨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우선은 이제 깊은 잠을 자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멜라토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들었죠, 그 얘기는. 예, 멜라토닌이 잠을 유도하는 물질인데. 행복 호르몬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네네네. 근데 이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햇빛 보면 생긴다는 거. 그렇죠. 세로토닌은 송과체라고 하는 뇌에서 만들어지는데 햇볕을 볼수록 송과체에서 세로토닌을 많이 만듭니다. 또 운동을 해도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껌껌해지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멜라토닌만 그냥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낮에 햇볕을 보고 운동을 해서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 두어야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좀 활동해서 햇빛을 쬐야 되네요. 그겁니다. 네.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자꾸 잠만 잘 자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구석에서 뭐 그야말로 뭐 그 골방에 웅크리고 있으면 그게 안 네. 생긴다. 거기다가 이런 빛으로는 이런 형광등이나 이런 빛으로는 안 돼요. 나가서 햇볕을 쐬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써니데이에 나가서 네. 활동해라. 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거기다가 또 이 요즘에 비만 살찌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수면 무호흡이 이게 또 잠을 잘 못 자게 하죠. 코골이 하다가. 자꾸 네. 깨는 일은 네, 네. 생기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도 또 연결을 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네. 흔히 7시간 미만으로 자면 이걸 수면 부족이라고들 박사님들, 전문가들이 말씀하세요. 자,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공지능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가히 좀 충격적이네요. 정말 이거 AI가 별대 다스입니다.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를 AI가 사진으로 표시를 했는데 보니까 얼굴은 완전 푸석푸석하고 점도 같은 생기고 사람이에요? 네, 아. 그걸 저렇게 AI가 표시를 했어요. 얼굴에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사람이네요. 네, 주근깨도 생기고 뻘개지고 다크서클이라고 하는 게 내려오고 뭐 남녀 모두 살이 자꾸 찌게 되는 이런 상황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비만하다 싶으면 잠을 잘 자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러니까 것도 굉장히 왼쪽에서 중요해요. 잠 못 자면 오른쪽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7시간 미만 자면 저렇게 된다는 건데 사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어떤 분은 3시간만 자도 나는 충분히 잘 잤다고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고 옛날 뭐 김우중 회장. 네. 예. 근데 어떤 분은 7시간을 자도 나는 못 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개인차는 살짝 있지만 기본적으로 7시간을 수면 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숙면 좀 푹 잘 자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필요한 생활 습관이 있을 텐데, 자 어떤 게 있어요?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가 뜨면 나가야죠. 나가서 햇볕을 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좀 해줘야 몸이 거기에 맞춥니다. 또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요. 같은 시간에 자고 네. 같은 시간에 깨고 이걸 계속해서 루틴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중간에 자꾸 바뀌면 잠을 제대로 들기가 어렵죠. 20분 낮잠도 좋다는 건가요? 그렇죠. 낮잠은 길게 자면 안 됩니다. 네. 15분에서 20분 정도 잠깐 자고 깨야지 이게 30분을 넘어가면 밤에 잠을 못 자게 해요. 영어로 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잠깐 자는 거. 네. 그래서 이건 잠깐 자야지 깊이 자면 안 됩니다. 길게 자면 안 돼요. 또 잠을 잘 때는 불빛이 있으면 안 돼요. 불빛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암막 커튼 같은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렇죠. 온도도 크게 차이가 있어요. 온도를 너무 춥게 해도 잠자기가 어렵고 너무 더워도 잠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도에서 한 22도 이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살짝 서늘한 거. 네네. 근데 너무 추우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잘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열이 많아서 나는 조금 시원한 게 좋아. 또 나는 원래 좀 추운 거를 좀 좋아해. 이거는 개인에 따라 선호가 있지만 한 22도 이내 정도로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 그렇다면 강박 생각을 안 해야 돼요. 나 꼭 일어나야 돼 이 시간에. 그리고 나는 오늘 안 자면 안 돼. 잠을 자야 돼. 이런 생각을 버려라. 그러니까 꼭 일어나야 돼, 꼭 자야 돼. 이런 게 꽂히지 말라 이 말이죠. 그렇죠. 조금 네. 편안하게 하셔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도 중요하다. 숙면을 하려면 멀리 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우선 술 드시면 안 되죠. 음주는 아니다. 자, 술을 먹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을 들게는 해줍니다. 알코올이. 술 잘 자려고 술 먹는 사람, 네네. 잠 자려고 술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술은 잠을 들게는 해주는데 유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난 다음 날은 잠을 안 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알코올은 피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운동을 잠들기 직전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각성이 돼서 잠이 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일찍 끝내줘야 돼요. 일찍 끝내라. 네네. 거기다가 잠들기 전에 전자기기,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좀 사용을 좀 자제하셔야 되고. 최소 2시간 전에는 끄라는 거네요. 그렇죠. 적어도 안 되면 1시간 전까지는 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걸 뭐 자기 직전까지 들고서 잠 잘 자길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음식들. 그런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요거 먹으면 잠을 잘 자기가 어렵더라라는 것이 이제 밝혀져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소세지 같은 이런 가공육들. 이 안에는 소금도 많이 들어있고 또 이걸 잘 부패하지 말라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잠 자기 좀 어렵게 하고 또 샐러드도 사실 밤에 먹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녁 시간에 먹는 게 좋지 않다는 거고 발효식품도 위에 부담을 주고 쉽게 말해서 김치. 네. 짜거든요. 저녁도. 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라면 김치는 아주 아니네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매운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4가지 음식은 조금씩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공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짜니까 주로 이게 짠 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짠 것도 있고 그 안에 그 부패를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질산염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잠 자는데 불편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또 다시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반면 잘 자게 해주는 음식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멜라토닌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걸 트립토판이라고 하는데 이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들은 멜라토닌을 잘 만들게 해서 잠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유와 바나나입니다. 그러네. 바나나 우유도 좋아요? 네, 바나나 우유는 둘 다 있으니까. 특정 어떤 회사 얘기해서 안 됐지만. 네, 바나나가 진짜 들어갔는지는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회사가 좀 화나겠죠. 네, 네. 바나나와 우유 안에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니까 요걸 만약에 잠이 잘 안 오시면 좀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이것도 또 잘 안 되겠죠. 뭐든지 과다한 건 안 좋겠죠. 네, 우유도 좀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따뜻한 우유와 바나나 약간. 인기 배우죠. 한가인 씨가 유행시켰다는 이 숙면 요가 있는데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이 요가라는 것은 사실 명상과 연관이 돼요. 내 몸을 이완시키면서 뇌도 이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뇌가 꼭 자는 것 같은 생각, 자는 것 같은 상태로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면 뇌 속에서 뇌에서 쓰고 남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뇌가 휴식도 취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정리도 잘 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인 씨가 하고 있는 이런 요가들, 이 뇌를 하는 요가 니드라라고 그랬나요? 네.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꼭 자지 않더라도 이런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도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런 시도도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흔히 그냥 우리가 잠 안 오면 먹는 게 있어요. 수면제. 물론 뭐 이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거 절대 많이 드시면 큰일 나는 건데 수면제 뭐 드실 수밖에 없을 때는 드셔야겠죠. 하지만 주의해야 하고 별로 안 좋은 습관이라고요. 수면제는 정말 어려울 때 한 번씩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장기간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많죠. 계속 나는 뭐 2년, 3년, 4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시험 잘 보려면 공부를 해야 시험 잘 보지 않아요? 그렇죠. 살을 빼려면 덜 먹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뭐 무슨 그 다이어트 약에 의존하는 건 그렇죠. 아니다. 잠을 자려면 앞에 내가 왜 잠을 못 자게 됐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네.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치료하는 것이 사실은 잠을 잘 자는 방법입니다. 이른바 근치를 해야지 대증요법을 쓰지는 마라. 그렇죠. 그리고 수면제는 2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양을 아무리 올려도 효과가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먹고 깰 때까지 아무런 기억을 못 해요. 이게 아주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아시고 수면제는 꼭 필요할 때 잠깐 드시는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장복할 약은 아니다. 지금까지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월의 마지막 주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란 말이 있죠.
지금 다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